오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전문가 패널님 분들께서는 이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대섭 센터장님,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네. 현장에서 관광 문화 관련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콘텐츠 구축하고 플랫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보고 잘 들었고 이렇게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라 벌써 1년 반 이상 지났는데 관광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 관광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기가 오면 또 새로운 또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경우가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런 위기가 새로운 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또 찾으려고 지금 오늘 같은 포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사전에 이제 자료를 봤는데 약간 총론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실무적인 부분까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자료 그 토론집에도 넣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역 관광 플랫폼에 관한 이제 정책도 있고 이제 플랫폼 구축 내지 활용에 대한 부분이 같이 혼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 이게 왜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좀 명확히 설정하면서 일을 하고 또 그 역할 분담도 제대로 하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이 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첫째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연구자나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을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수요가 있는데 그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쪽이 이제 우선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분인가 한 분이 목포에 처음 왔다고 이런 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목포에 또는 어디에 관광을 가는 관광객 또는 관광 예정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이버 관광에 대한 수요도 있어요. 그런 수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 지역 볼거리, 먹거리, 온오프라인 상거래, 체험 공간 같은 것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실질적으로 이 동네 문화 관광지의 지역의 상인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플랫폼 안에 끌어들일 건가 그리고 그 지역 산업, 관광 산업 또 관광 산업을 뒷받침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문화 상품, 콘텐츠 개발, 관광 수요 예측 같은 그런 목적 3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작업들이 진행돼야 되고 역할이 조정이 되고 전체 중앙 차원에서는 체계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맞게 과업들이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균형 발전이나 뭐 그 일을 뭐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비스라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지역 기관이나 지역 뭐 혁신기관 같은 데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을 해야 될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나 ICT 기업이나 전문 기관이나 이런 쪽 아까 뭐 그 우리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 같이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산업계나 상인들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각 그 주체 간의 과업들이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또 좀 전제를 하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이나 사이버 상에서 의 비중이 너무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활용 가능한 플랫폼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그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체 간의 연결고리, 수요자, 공급자, 관리자 등의 어떤 연결고리가 좀 원활히 이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업의 이제 프로세스 상에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모델링 활용과 같은 어떤 단계별
그 과업들에 대한 그 역할 주체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아, 네. 제가 좀 길어졌는데 좀 네. 조금 더 축약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는 사실 인트로인데 그 인트로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발표를 다 듣고 또 저기 밖에 키오스크를 보니까 제게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게 노블랩하고 마지막에 어디죠 저기 그 어디였죠 그 이름이 네? 아니 그 업체가 갑자기 그 두 군데 민간 업체예요. 그래서 민간 업체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 활성화되든지 그 투자라든지 이런 쪽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노블랩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용자가 됐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관광을 할 건지를 사실은 제가 계획하고 사전에 체험도 하고 실제 현지에서 관광 잘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평가도 하고 공유하고 아까 동영상 11번 같은 경우 동영상 네. 같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그 작업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메타버스라는 걸로 또 이제 규결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쭉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작업들에 대한 민간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 플랫폼 그 구축하는 민간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게 그쪽에 수요자들이 즉 상인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상인이나 이용자 여행객들이 와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는 라이프 로깅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고 상인들은 자기의 가게나 관광 어떤 기관 같은 데서도 그 사이버상의 VR 같은 걸 만들어서 또는 AR 같은 걸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또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만큼 열심히 또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패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어서 혹시 관객석에서는 오늘 발표 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네, 손을 들어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더 높여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간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노블랩의 안정훈입니다. 방금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정말 마음에 와닿고요. 정말 저희도 절실하게 항상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또 있고 그 이유를 또 여기서 주구장창 설명을 드리자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메타버스 얘기도 하셨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꿈은 그렇죠. 사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요. 지금도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관광객들이 정말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여기 갔는데 무안에 왔는데 목포에 갔는데 뭘 할지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해주면 그걸 알아서 체크해주고 판단해주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자동으로 뭔가를 이게 마치 그 투어 컨덕 예전에 이제 관광 가이드가 있었잖아요. 가이드가 그런 역할을 해줬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단체 관광도 다 무의미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자 가야 되는데 FIT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투어 컨덕팅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 더 넓게 나가서 인공지능,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저희도 지금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여의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지원이 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했었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많이 국책 연구하시고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도 협업을 많이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나 이 안에서 하고 싶은 말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마이크 켜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꼭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박창규 교수님, 지금 이렇게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늘 행사하는데 가까운 데서 왔기 때문에 발언을 조금만 줄이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먼저 협업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늘 10시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자체가 협업의 결과입니다. 오늘 행사가 하기까지 8개 단체가 물론 우리 산학기술평가관리위원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그걸 보면서 이 행사가 우리만이 공유할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녹화도 되고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는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을 하는 학생들하고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프로그램을 봤다면은 제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많은 대학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관광 산업인이라는 것을 기획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못한 오늘 어떤 분이 시대 도태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웠지만은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과 앞서 나간 트렌드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게 됐고 이게 지역 관광 현장에 적용이 된다면은 균형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 더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많은 분이 다 굉장히 도움 주셨지만 우리 11번가에 강윤정 팀장님이 그 이커머스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우리 전라남도가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 농산물이 많은데 우리 농산물 구매 플랫폼인 남도장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판매도 많은데 민간 플랫폼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최근에 TV에 랜선 장터라는 데서 강진의 묵은지를 판매를 했어요. 그거 하는데 결국은 그 평소에 남도장터에 강진 묵은지가 훨씬 더 판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윤정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동영상과 리뷰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남도장터라는 그 플랫폼에 그러니까 오늘 이 행사가 더욱더 확대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많은 플랫폼에 민간 부분의 창의력과 기술력과 그런 앞서 나간 트렌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런 포럼이 많이 열리고 우리 강 팀장님을 따로 개인적으로 모셔야겠다. 전라남도에서 모시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발언 감사합니다. 남도장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오늘 홍보 목적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신 우리 연구위원님 오늘 다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업과 또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오늘 그 주제가 관광 빅데이터하고 이제 플랫폼 관련된 이제 주제였었는데 제가 그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중복성, 그 다음에 사업 간의 어떤 충돌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기관들 그리고 모든 어떤 주제들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트렌드 그리고 그거를 얹은 플랫폼들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가 뭐 만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의 하나로 여튼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데이터 3법이라는 게 개정되면서 기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어떤 제약점들이 이제는 가명 처리 데이터로서의 확장성을 도모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빅데이터를 넘어서 조금 더 다차원적인 빅데이터의 활용들이 가능해지고 그런 활용들이 실제로는 정책 수립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성과 평가에 충분하게 반영 가능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저희 연구원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아마 다른 기관들에서도 아마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는 실제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전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부여되고 활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뭐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뭐 몇 시간 동안도 이런 관련된 토론들이 가능하겠지만 여튼 같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기관에 오신 우리 담당자 분들과 교수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차후에 어떤 모임과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러한 포럼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정말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는 사안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참 아쉬워요. 혹시 오늘 발표 들으시면서 혹시 오늘 또 전문가 패널 분들 계신데 좀 궁금하거나 그런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문화 빅데이터하고 관광 빅데이터 두 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튼 문화하고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찢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거기에서 같은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를 생산했는데 다른 결과들을 보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협업들을 요새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 공공에 대한 협업도 궁금하고요. 특히나 저는 아까 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유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판매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3.0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 확장을 해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부분들, 지금 한국데이터거래소에서도 데이터 판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공공 차원에서 그러한 데이터의 판매들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 창출들이 과연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기회를 주셔서 네. 제가 마이크를 답변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저희도 사실 그 처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참여할 때는 유통 플랫폼을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기부의 방향이 데이터가 유통되고 거래되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사업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문화 분야의 다양한 분야들 그 대표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도 높게 제공하고 민간에서 그걸 기반으로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기존에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그러한 사업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공공에서는 항상 무료로 제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요구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거래라고 하면 뭐 통신 데이터나 뭐 카드 데이터 같은 거는 이미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으신데 문화의 어떤 데이터를 산다라는 것은 인식조차 없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 플랫폼들이 모두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기업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명예센터를 발굴하면서 그 데이터를 판매하고 싶은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판매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도 이제 판매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컨설팅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뭐 야놀자라든지 TNMS 같은 이런 사기업들도 처음에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데이터를 내놓겠다,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관점이었으나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 실제적인 유통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 그들도 이제는 내부의 데이터를 마케팅 데이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그만한 가치를 유료 데이터로 제공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서야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매출들이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가짜로 지어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 매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참여하고 있는 공공센터들은 당연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융복합을 통해서 민간 센터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 공공센터들이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데이터 판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전주대 최영길 교수님께서도 관광 경영학을 또 가르치고 계시고, 실제 관광에서 이런 데이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11시에 집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일찍 오셨을 거예요, 그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포럼을 하고 토론문을 나름대로 한 9페이지를 신경을 써서 PPT로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책자 28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두 말을 하면 잔소리죠. 데이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은 뭐 그런 것들을 조기에 교육시키는 곳이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라고 우리가 두 말 할 나위가 없고요. 저는 오늘 가장 핵심은 이게 크게 지역 관광과 이 데이터, 빅데이터 이 두 가지로 분류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고민은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빅데이터라는 것도 새로운 기술이고 AR, VR, MR, 메타버스 모든 것들이 게이미피케이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술인데, 이런 성격마다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들이 어떻게 지금 존치되어서 양립해서 가고 있는가, 그걸 좀 보면 사실 아까 우리 한국 기술 데이터신가요? 예, 기업 데이터.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 안정원 대표님 그 자료를 보면 민간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유의미한 그러한 시사점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용자는 관광객이고 이용자겠죠. 근데 그걸 오다를 내리는 사람은 행정이란 말이에요. 공공부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민간 이런 부분 AR, VR이나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은, 여기서 말하는 공공은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제주 자유구역청도 있고 하여튼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 지자체, 지역관광이니까요. 이 지역균형발전 포럼이니까 지역에 있는 기초지자체들, 광역지자체들은 과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대개 하는 수준들이 전부 외주를 줘서 플랫폼을 만들고 관리 운영을 못해서 사장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에도 S데이터라 해서 서울시의 그 스마트 시티를 위한 데이터, S데이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의 어떠한 그 편의를, 행정의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 결정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지금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제가 책에도 있습니다만 정책 분석 사다리를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 책에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정책들이 일관된 패턴대로 쫓아가는 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든 신기술이든 우리가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실제로 이것들을 서비스를 창조해낼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더 듣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로컬업 김진희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방금
정책과 데이터 이게 불협화음이 계속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지역의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할 말이 많이 없어서 참 오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박창규 교수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관광에 대해서 전남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때 제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 뭐 이렇게 PPT를 읽었더니 신한 소금 굿즈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빅데이터 플랫폼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온라인에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관광을 와야 되고 또 오프라인에서 소통과 만남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까 그 관광 빅데이터 분석 시연도 보여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실무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하고 약간 갭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포에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왔느냐라는 것은 실무자인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바다가 있는 영광과 또 같은 바다가 있는 목포에서 왜 영광에서는 50대 여성들이 많이 관광을 오는데 왜 목포는 40대 남성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가? 아까 그 표 내비게이션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궁금한데 그래서 데이터도 이제 아까 오전 세션에서 김진강 교수님께서 마이크로를 넘어서 나노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창업자들도 전에 비해서 많이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공받는 데이터 분석이 좀 더 나노적으로 나눠가지고 제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서 제가 네. 잠깐만 부연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짧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진단을 하고 전망을 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연구원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왔는데 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경로로 왔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이트를 마련해 주는 게 연구원의 역할이고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의 어떠한 가치가 부여된 데이터들이 지자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저기 명함 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추후에 같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멘트를 하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협업을 저런 공공기관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거절하셨습니다. 해서 올려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필요한 걸 요청한 다음에 콘텐츠도 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전남을 예를 들면 전남 화순의 능주라는 조강조가 유배됐던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관광지를 직접 취재를 들어갔더니 그곳의 주민들은 한 가구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집이 없었어요. 뭘로 먹고 사는가 하고 취재를 들어갔더니 생뚱맞게 복숭아를 이렇게 판매를 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시는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신뢰도를 높이려면 취재력이 있고 진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저희 로컬업 같은 민간 콘텐츠 업체와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뽑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 하드웨어 콘텐츠 중에서도 하드웨어 부분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 취재를 하지만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을 때 연정훈 대표님의 이 노브랩을 저도 오늘 되게 눈여겨서 봤는데요. 그 콘텐츠 부족한 부분 같은 데를 저희랑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함은 연정훈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